안녕하십니까. 보면 PK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할까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엄청 추운 날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네. 났어요. 제가 보통 한 7시에서 7시 20분 사이에 일어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7시에. 거래하던 회사에서 네.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이닥쳤다. 그러면서 지금 와주실 수 있냐? 그래서 네. 진짜 머리에 물 뚝뚝 떨어지는 채로 20분 만에 달려가서 압수수색 참여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좀 압수수색 참여를 좀 많이 하는 변호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저희도 압수수색을 많이 좀 해봤죠. 검찰에 있으면서도. 압수수색을 나오는 시기가 좀 정형화돼 있죠. 그쵸. 아침 일찍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 주거지에서 출근하기 직전 무렵,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출근 직후 무렵, 이때를 맞춰서 압수수색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팀들도 실제로 그 전날까지 주된 수사관들 이외에는 압수수색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날 아침 새벽에 모여서 너는 이 주거지로 가고 너는 이 사무실로 가고 하면서 그때 비로소 내가 어디로 압수수색을 나갈지를 지득하게 되면서 압수수색 나가게 되고, 동시에 피해 압수자들도 이제 변호사님이 전화하신 그 의뢰인처럼 아침 출근할 때 그때 무렵에 비로소 이제 수사에 들이닥쳐서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압수수색을 한 장소만 가지는 않으니까 한 번에 여러 장소를 가게 되고, 그 여러 장소를 나가는 시간이 말씀하신 대로 출근할 때, 그때가 이제 딱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몇 맞아요.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출퇴근 시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꼭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네. 압수수색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뭘 주의해야 될까요? 이때 당시가 정말 중요하죠.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또 이 사무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대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직원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하죠. 그때 당시에 수사기관에서도 대표나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예의주시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함부로 수사기관에다가 피의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으셔야 돼요. 변호사한테 받아야겠죠. 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사님은? 우선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압수수색을 주거지나 이런 곳에 나올 경우에 사본을 교부받지 않습니까? 영장 사본을 네. 일단 교부받으면 압수할 물건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장소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이 이것저것 막 물어봐요. 물어볼 때 이 수사기관이 나왔으니까 협조를 해야지 내가 좀 불이익을 안 당하겠지라는 생각에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막 너무 적극적으로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의 그 진술이 뭐 조서나 이런 걸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인지하고 있다가 수사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사람이 갑자기 압수수색 닥치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당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압수영장 꼼꼼하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쉽게 막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시라, 좀 신중하게 답변하시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압수영장을 꼭 확인하시라라는 부분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압수영장이라는 것을 압수수색 당하기 전까지는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압수영장 사본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뢰인에게 대표님 압수영장 경찰한테서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가 압수영장인지도 모르시다 보니까 그럼 뭘 달라고 해야 되죠 경찰에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상 압수영장 사본은 피압수자에게 교부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본을 받는 것은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압수영장 사본에 어떠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고 어떠한 사항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압수영장은 주로 뭐 어떤 게 기재가 되어 있죠? 첫 번째, 범죄 사실이 적혀있죠. 그렇죠. 네, 어떤 범죄 사실로 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지가 제일 서두에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압수수색할 장소가 나와 있죠. 제가 참여했던 압수수색에서도 압수할 장소가 이제 사무실의 큰 공장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임원실 아니면은 또 안전관리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빠져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압수할 장소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압수수색할 물건 대상이 나와 있죠. 뭐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은 그곳에 놓여져 있는 뭐 PC에 있는 전자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압수할 물건이 특정이 되어 있고, 그 이상을 압수할 수는 없죠.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인생에 몇 번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상당히 당황하게 되겠죠. 당황하다 보니까 압수영장을 받더라도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그리고 적혀 있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 물건, 이 장소가 압수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해석하기 힘든 현실적인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법률가들만 압수영장에 기재하는 어떤 특이한 용어들이 있죠. 그 용어들이 어떠한 물건을 압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어떠한 장소는 압수해서는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들은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해석하기 힘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수사기관도 그러한 사정을 피압수자가 아는 것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정말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건들이 불필요하게 압수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지금 뭐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수사기관이 과연 어떤 것들을 압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파악을 하면 그 이후 수사에 훨씬 더 대응하기가 쉬워지는 면도 있죠.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압수수색을 수사기관이 한다라고 뜻은 그 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피의자로서 입건을 해야만 압수영장이 이제 발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순간 수사를 정식적으로 오픈하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피의자로 전화해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고, 그리고 압수영장에 기재된 사항은 어떠한 혐의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추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적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파악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압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압수물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네. 목록을 교부받게 되는데 어떤 물건들이 압수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놓고 이 물건들이 이후 수사에서 사용되겠구나, 이것까지 파악하는 것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수사에서는 핸드폰이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사건 수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죠. 그쵸. 네. 그래서 수사기관도 가급적 압수수색을 통해서 핸드폰을 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피압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핸드폰을 압수해야 되는지를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변호사님, 자, 만약에 압수영장에 스마트폰이 포함이 됐다 했을 때 이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을 때 비밀번호를 공유해 줘야 될까요, 수사기관에게? 그 부분은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저는 이거는 답이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휴대폰에 있는 전자정보 외에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사실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오픈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오히려 증거를 숨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모 검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증거 다 있는데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본인은 그러면 영장에 기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오픈할지 말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좀 변호인과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 전자정보 외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것을 오픈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별건 수사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또 신중하게 또 결정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공유를 해야 할지 여부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거기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너무 다음에 압수수색에 또 대해서 또 다 알려드리면 제가 다음에 또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